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김민석 총리라고 부르죠. 뭐 어차피 총리니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얘네들 나가더니 안 들어와. 진짜 아유, 으이그 진짜. 국민의힘 자료 제공을 문제 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의 부담이 된 듯합니다. 아쉽습니다. 조곤조곤 잘 먹이셔 이분도.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합니다. 겸손까지. 삶의 팍팍함 진짜 느껴지더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아니 못 살아 이렇게.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습니다. 말도 왜 이렇게 예쁘고 고급지게 잘해?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십니다.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입니다.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분이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공부머리는 뭐 검증 끝났잖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가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따고 칭화대에서 석사학위 따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잘난 척이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이분 쓴 글 보세요. 품격이 있는데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늘 그래왔고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요. 일상의 용어로 품격을 지켜요. 한덕수 같은 애들 쓰는 글 보세요. 티가 납니다. 어려운 말 골라서 막 써요. 전혀 사람들 모르는 한자 성어 같은 거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글을 보면 어려운 단어 쓰지 않고요. 일상의 언어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 김민석 총리! 우리는 김민석 총리라고 부릅시다. 총리 후보자는 무슨 총리 후보자야.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이미 총리지. 그리고 이때 너무 웃겼죠. 최현일 의원, 이분 갑자기 요걸 탁 꺼냅니다. 정장, 코롱 정장 모델을 했었던. 이걸 딱 꺼내니까 김민석 의원이 눈을 질끈 감고 창피함, 약간의 흑역사, 이걸 왜 들쳐요? 약간 요런 표정. 너무 귀엽죠. 모델료 2억 원, 2억 원은 아니고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코롱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2억은 아니고 5천만 원인데 그 당시에 사진 모델, 영상 광고 말고 사진 광고 모델 중에는 최고 대우를 해줬다. 근데 어쨌든 그게 한 5배 정도 차이 나요. 그때 5천만 원이어도 지금 한 2억 5천, 3억. 이걸 또 기부를 다 했어. 절반은 남한, 우리나라의 결식아동, 절반은 북한 결핵아동을 위한 재단 같은 데 기부를 했어.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도대체. 차승원하고 같이. 아이고 정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이혼을 하고 재혼했는지 몰랐죠. 옛날에 무슨 아나운서 출신하고 결혼을 하고 이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전처인데 이혼 재혼 그리고 전처 현처를 증인으로 부른다라고 막 나올 때 이러면 가십성으로 청문회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김민석의 이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아무도. 이 삶을 들여다보면 납득이 돼. 어떻게 이런 남자랑 살아? 아니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국힘 애들도, 가십을 좋아하는 언론들도 김민석 총리랑 전처간에 왜 이혼했는지를 아무도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삶을 보면 오래 버텼다. 그 전처도 못 살아요 이 양반하고. 남편으로 치면 진짜 최악의 남편 아닙니까? 근데 또 지금 그 아이들이 선거운동 같이 돕고 이런 거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아니 이거 5천만 이 당시 지금 돈으로 한 3억 돈
모델료 받았는데 다 기부해버려. 마누라 입장에선 돌아버리는 거야. 아니 무슨 성자야 뭐야. 그래서 이게 가십으로 전혀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문회 보고 김민석 살아온 삶을 보니까 그 전처라는 분도 오랫동안 잘 버티셨다. 이해한다. 납득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국힘에서 자료를 뭘 요구했느냐. 칭화대 성적표 내놔라. 자녀들 성적표 갖고 와라. 자녀 생활기록부 갖고 와라. 전 부인 출입기록 갖고 와라. 이런 거 내놓으라고 하고 안 가져왔다고 자료 70% 이상 제출을 안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열받죠. 한덕수 보세요. 출입국 신고 물품 세관 신고 내역,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안 냈어요.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거래 내역. 야, 이것도 안 냈어. 한덕수는. 4인간 채권 채무 내역.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인간이 여기저기서 외국계 회사한테 뭐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사생활 침해야. 안 냈어. 임대계약서 및 소득세 납부 내역 자료 소실이래. 벌과금 내역,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야, 이런 것도 안 냈어. 배우자 작품 판매 현황 화가 나잖아. 배우자 작품 얼마나 팔았어. 개인정보 보호. 야, 진짜 필요한 거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냈어. 이씨. 근데 국회의원 뭐 내래? 칭화대 성적표 갖고 와. 김민석 애들 있네? 야, 성적표 다 내놔. 생활기록부 갖고 와. 전 부인 출입국 기록 내놔. 이게 뭡니까? 이건 뭐냐면 본인 출입국, 한덕수 본인 출입국, 신고 물품, 세관 신고 안 냈다고요. 아이고, 한덕수는 낼 거 하나도 안 냈어. 그런데도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 첫 국무총리니까 통과시켜주고 잘 되기를 응원하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준 거야. 도라이들인가 진짜.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이 인간의 청문회죠. 주진우 고마워. 덕분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게 됐어. 그리고 이번에 주진우 하는 꼴을 딱 보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사람 하나를 조지는지 딱 알겠죠. 딱 알겠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짠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막 몰아붙여요. 야, 딱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짓이구나. 이제 뭐 남았냐? 재산 70억, 20살 아들 통장에 현금 7억 6천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증여세 다 냈다며. 증여세 낸 거 다 갖고 와봐.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어떻게 70억을 벌었지? 70억을 어떻게 모았지? 갖고 와봐. 본인 땅 가족의 나이트클럽 운영하는데 이거 뭐야? 그리고 겐트대 허위 학력. 요것도 좀 말이 많은데 근데 요거는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겐트대라는 곳에서 뭐 국제법을 이수했다 뭐 이랬는데 선거할 때 낸 개인정보에는 겐트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탈에 자기소개에 겐트대를 쓱 지웠어요. 요거는 뭐 선거에 써먹지 않았으면 요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 지금 요것도 구라친 건 다 걸렸지. 애들이 다 박제해놨지. 그리고 병역. 이게 크고요. 급성 간염으로는 병역 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급성 간염일 수밖에 없는 게 신검받고 3급이 나왔어. 그 다음에 재검받고 이 기간을 보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간염이 생겼으니 이건 급성 간염일 수밖에 없는데 급성 간염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요거까지 나왔죠.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변호사였어 이 새끼 이거. 해당 주가 조작에 동원된 작전주를 보유하고 있네. 야, 이런 놈이 김민석을 털겠다고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야, 이 양아치야. 진짜 양아치 아닙니까? 요즘에 일 잘하는 또 조국혁신당. 황명필인가요 이분? 간염수계 주진우 청문회 스타. 징징대는 모습만 남았다. 이분 요즘에 핵사이다야 핵사이다. 아주 잘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발굴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걱정을 안 했죠. 우리 모두 걱정을 안 했고. 근데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좀 애매하다. 보이지 않는다. 이 걱정을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문재인 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 뺏기면서 문재인 잘한 거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뒤엎어버리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잘한 거 싹 다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차기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을 차기로 키워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키워도 돼요. 그냥 확실한 차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총리 하면서 얼마나 일을 잘할지.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델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총리가 있느냐? 김민석 총리, 저는 총리라고 부를게요.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약간 뜸을 들여요. 롤모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건방져 보이고 약간 뜸을 들이더니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 중에 자기가 롤모델 삼을 사람이 없다. 김민석은 분명히 자기의 역할을 해낼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우리가 늘 뿌듯하고 행복하듯이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보면서도 야, 잘한다. 총리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아마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보통 총리들은 그냥 의전 받는 자리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대통령 없을 때 뭐 하고 대통령 대신에 어디 가고 이런 역할로 알려져 있지 진짜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워커홀릭이라 하고 싶은 일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다 못하니까 분명히 김민석 총리한테 일을 나눌 거란 말이야. 김 총리 이거는 네가 좀 해야 돼. 당신이 좀 해야 돼 이건. 나 이거 할게. 당신은 요거 해줘. 이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그걸 맡아가지고 또 처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라. 이제 조만간 법무부 장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텐데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사실 굵직한 장관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 누가 나올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다. 진심으로 김민석 총리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역사 최고의 국무총리 딱 기억에 남게 해주시고 그 다음 차기 대통령 맡아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